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 여행을 많이 다녔다는 건데, 저는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 2019년 2학기에 다녀와서 여행을 하는 데에 딱히 제한이 없었어요. 그래서 프랑스 내에서도 여행 굉장히 많이 다녔고, 그리고 프랑스 주변에 있는 국가들, 뭐 스페인이나 이탈리아, 영국, 뭐 이런 나라들을 굉장히 많이 다녔었습니다. 그래서 그게 가장 기억에 남고요. 교통편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에는 우리나라 KTX처럼 떼제베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뭐 깍트존이라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할인권인데 그거를 구매를 해서 좀 더 싼 가격에 기차를 이용할 수 있었고 또 비행기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보다는 당연히 훨씬 인접 국가로 이동하는데 그 비행기 표 값이 싸서 비행기도 많이 이용했습니다. 말고는 리옹에는 12월마다 비축제가 열려요. 되게 큰 축제인데 비축제에 가서 이제 친구들이랑 퍼레이드 같은 거 즐기고 막 리옹 구시가지 돌아다니면서 같이 막 술 마시고 밥 먹고 했던 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. 다닐 수 있다는 게 프랑스 교환학생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단점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인종차별이고, 첫 번째로 애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면 엄청 봤거든요. 근데 코로나로 해서 좀 더 심해졌어요. 네. 그래서 뭐 너무 담아두진 마시고 많이 화가 나실 테지만 그냥 무시하시고 그냥 교육 못 받은 모자란 애들이구나 하고 생각하고 넘기시면 되고,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일 처리가 진짜 너무 답답해요. 이게 교환 가서도 저희가 핸드폰을 개통을 해야 되고 계좌도 만들어야 되고 깍프라고 주택보조금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다 핸드폰으로 문서로 해야 돼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계좌 비밀번호를 바꿔야 된다 하면 우편으로 하루 이틀 뒤에 날라와요. 제가 설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. 그런 부분이 너무너무 불편하고 학교에서도 일 처리를 진짜 못해요. 그래서 엄청 답답하더라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되고, 라오스 교통이 매우 불편해요. 저희는 트램이라고 위로 다니는 지하철, 그러니까 열차, 위로 다니는 열차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보통 있어요. 그냥 도시 가면. 근데 저희는 없고 지하철도 없고 뭐 탈 수 있는 거 낮에는 택시 뭐 탈 수 있고 버스를 탈 수 있고 버스밖에 없어요. 그리고 자전거 그 벨로라고 우리 따릉이처럼 있는데 그게 라우셀이 처음 했대. 아 진짜? 그래서 뭔가 자전거가 많아요. 그 뭐지? 전동 킥보드 그것도 있어요. 전동 킥보드 그것도 프랑스가 처음인가? 그건 모르겠는데 그거 있어요. 하여튼 그거 많이 타고 다녀요. 자전거랑 버스밖에 못 타세요. 그래서 이동할 거면 버스가 다니는 시간대에 이동을 하셔야 되고 코로나로 못 다녔어요. 니스밖에 못 갔다 왔는데 그래도 여행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, 그리고 풍경이 정말 이뻐요. 풍경이 우리나라랑 확연히 다른데 저희 같은 시골은 그냥 진짜 바다 있고 뭐 날씨도 되게 좋고 되게 노을이 진짜 이쁘거든요. 또 제일 대도시인 파리 가면 엄청 건물이 확연하게 색도 다르고 거리 풍경도 다르고 크기도 완전 다르고 한데 또 서울이랑은 완전 다르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느껴지는 여유? 걔네 뭐 행동이 느리다 이게 아니라 약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약간 마인드라든지 좀 여유가 넘치고 이런저런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좀 압박감이 좀 덜하다는 점? 단점 같은 경우에는 처리가 가장 큰 단점인 것 같고요. 뭐 저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신청하고 갔잖아요? 그럼 그걸 다 해지하고 와야 돼요. 저는 그걸 다 해지하고 그걸 확인까지 하는데 한 20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실제로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처리가 안 돼서 왔고요. 귀국했는데도 처리가 안 됐었어요. 그래서 거기 있는 제 친구가 막 도와주고 그랬었는데 그게 되게 스트레스였고요. 인종차별도 스트레스인데 제 생각에는 그냥 어딜 가든 그렇게 좀 안 좋은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걸 막 마음에 하나하나 다 담아두면 너무 스트레스라서 그건 그냥 무시할 수 있으면 무시하시는
게 뭐 베스트죠. 그리고 장점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프랑스어 실력이 되게 많이 늘어서 좋았던 것 같은데, 저는 그 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국어를 사용하는 나라에 직접 가서 배워야 한다는 신념이 있어요. 그런데 실제로 프랑스 갔을 때 되게 많이 늘었어요, 불어가. 가기 전에는 배앙은 물론 있었지만 배앙이 그렇게 어려운 시험도 아니고 그냥 공부 바짝 하면 딸 수 있는 시험이잖아요. 그런데 그래서 가서 처음에 진짜 막 못 알아들었는데, 그냥 막 캐셔가 얘기하는 단어들도 막 진짜 힘들게 겨우겨우 알아듣고 했는데, 가서 한 6개월 있다 보니까 프랑스어도 되게 많이 늘어서 한국에 돌아왔을 때 뭔가, 프랑스어로 프랑스어 수업을 듣는다거나, 혹은 뭐 심지어 배두를 제가 땄는데, 배두를 딸 때도 되게 수월하게 딸 수 있었어요. 이미 그 약간 귀가 뚫려온 상태여가지고. 그러고 또 하나는 시야가 넓어질 수 있다는 거? 그러니까 아까 지인이가 말했듯이 사람들이 굉장히 좀 여유로워요. 근데 막 그 느리다는 얘기는 아니고 되게 여유롭고, 프랑스 애들이 또 그 되게 오픈 마인드고 되게 리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.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픈 마인드더라고요. 근데 이제 친구들과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 이거에 대해서는 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, 저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라는 좀 다양한 시각들을 접할 수 있고, 그래서 그만큼 제 시야도 넓어지는 것 같아요. 코로나 시국이라서 조금 고민도 진짜 많이 하실 것 같고 한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고 싶다면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터졌을 때 갔는데 되게 그래도 좋았거든요. 뭐 지금은 그때보다 상황이 엄청 나아졌을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보다 훨씬 괜찮을 거예요. 걔는 마스크도 안 쓰고 하니까. 네. 여행도 다 다니실 수 있을 거고. 그러니까 추천을 드리고, 그 파리로 가는 거랑 파리 말고 다른 지역을 가는 거랑 되게 서로 장단점이 있어요. 그래서 뭐 파리 같은 경우는 물가가 비싸지만 또 뭐 즐길 수 있는 그런 게 되게 많아요. 그리고 친구들도 더 많고. 그리고 라오셸은 진짜 정보가 없어요. 가면 교환학생으로 외대, 홍대, 경희대 애들이 있을 거예요. 근데 걔네는 매년 가가지고 걔네는 정보가 많거든요. 그래서 걔네가 막, 전 처음 갔을 때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가서 학교 가서 진짜 벌벌 떨면서 갔거든요. 저는 그런 걸 알려줄 사람이 없었어서 되게 불편했는데, 혹시 라오셸 대학교를 가고 싶으시다면 저한테 뭐 연락을 주시면 알려드릴게요. 가실 거면 수학 보고서에 제 번호 아마 있을걸요. 네. 교환학생 추천. 무엇보다 이제 외국에서 사는 거다 보니까 좀 심리적으로 힘들 수가 있는데, 저는 개인적으로 본인이 교환학생 가서 어떤 걸 성취하고 오겠다? 그러니까 개인적인 목표를 좀 세우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어 실력을 이제 향상시키는 게 목표였는데, 그게 그렇게 막 거창한 목표는 아니더라도 뭐 여행을 많이 가겠다, 뭐 몇 개국을 방문하겠다, 아니면은 뭐 프랑스어 이 정도 수준에 도달하겠다, 이런 작은 목표가 있으면 그래도 그 시간이 되게 마냥 힘들지만은 않거든요. 그래서 저는 목표를 설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관련 정보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블로그에 정말 많아요. 맞아요. 그리고 그 유튜브에 교환학생 브이로그들을 다들 이렇게 찍어서 올리더라고요. 그래서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놀고만 온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약간 작은 목표를 설정하시는 게 그래도 조금 더 유익하게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잘 노는 것도 목표가 될 수 있어요. 네, 맞아요. 잘 노는 것도 잘 목표지 뭐. 놀고 힐링하는 것도 목표가 될 수 있으니까. 일단 가보고 네. 생각하세요. 그냥 가는 걸 추천. 네, 떠나세요. 떠나세요. 감사합니다.